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제가 말이 빠르다는 얘기들이 종종 있어서 좀 천천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분을 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집니다. 빨라지면 발음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왜 빨라지면 발음이 안 좋을까요? 자, 오늘 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포구 서교동에 나와 있는 빌라입니다. 이 물건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소유자가 너무 못됐다는 생각도 들면서 참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잘 막아야 되는데 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물건입니다. 자, 감정평가 금액은 2억입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다시피 망원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굉장히 좀 번화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뭐 맛집들도 많이 있고 뭐 주거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죠. 마포에서 좋은 망원동입니다. 자, 물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신고 내역을 보면 임차인이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이 있는데 2명 있으면 한 명은 진짜고 한 명은 아니겠구나 라고 실제로 봤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2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그래서 좀 더 내용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건은 203호와 204호로 분할해서 사용 중이라고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3호거든요. 203호인데 한 개 호수를 2개로 분할해서 사용 중이라는 얘기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각각 독립적인 출입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이죠. 불법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각각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한 명의 세입자는 1억 2천, 한 명의 세입자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둘 다 진짜 세입자입니다. 그러면 두 개 금액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2억 3,500만 원이 되는 거죠. 감정평가 얼마인데? 2억 100만 원인데 2억인데 보증금을 2억 3,500 받아버렸습니다. 2억 3,500.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왜? 이 두 사람 다 대항력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 공씨가 들어올 때는 등기부 열람했더니 저 보다시피 첫 번째 등기가 2019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한 물건인 거죠. 공씨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등기부상 깔끔한 물건이기 때문에 나 최선순위야, 1순위야, 대항력 있어, 1번이야, 문제가 안 돼. 왜? 시세는 2억 넘어가는데 나는 1억 2천에 들어가니까 문제없어 라고 들어갔죠. 자, 두 번째 들어온 안씨도 당연히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호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등기부 열람을 보고 나서 나 최선순위네, 등기부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 1순위이기 때문에 1억 1,500 안전해, 대항력도 있어 라고 들어갔을 거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감정평가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물건이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이 203호입니다. 203호인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전체가 203호인데 보다시피 현황별 표식에 203호 호별 표식을 표시를 하고요. 호별 표식에 여기는 204호라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경매 물건의 정확한 번호로는 이 전체가 203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들어간 세입자는 당연히 203호 등기를 열람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세입자는 나는 203호라고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 여기는 204호로 돼 있다. 그럼 204호로 계약을 하든지 했겠죠. 204호로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203호 등기부 열람을 했을 때 203호, 게다가 전입신고도 203호로 해야 되겠죠. 그럼 좀 이상하다 생각 좀 했어야 됩니다. 이상하다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203호를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 사람도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는 203호 맞고 등기부도 203호 맞고,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일반인들은 이런 거 어렵겠지만 이 크기입니다. 이 크기와 등기부에 또는 건축물 대장까지는 안 본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에 써 있는 표제부에 있는 크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크기를 확인하셔서 내 물건과 동일한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저는 뭐 그냥 확인을 하는데 이게 좀 어쨌든 이 A라는 사람도 좀 들어갈 때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B라는 사람도 들어갈 때 204호인데 라고 좀 이상한 부분 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왜
구별이 어렵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는 문제 없다. 각각 분리가 됐으니까 문제 없다. 뭐 부동산에 했든 뭐 직거래 했든 그거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명의 세입자가 두 명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평가는 2억이잖아요. 2억 100만 원인데 2억으로 보고, 만약에 2억으로 봤는데, 만약에 이 시세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걸 입찰합니다. 그러면 2억에 플러스 경매비용에다가 플러스 당해세까지 입찰을 하고 나서 이 세입자가 전액 배당이 되나요? 두 사람 다? 전액 배당이 안 되잖아요. 전액 배당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 인수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가냐? 이 두 금액 합치면 2억 3,500에다가 경매비용 당해세 적게 잡아도 합치면 2억 4천. 2억 4천 이상의 돈을 줘야만 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입찰할까요? 이거? 아무도 입찰 안 할 겁니다. 아무도. 당연히 아무도 입찰 안 하죠. 이거. 그래서 이 처음에 일찍 들어왔던 이 안씨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 강제 경매를 넘겼는데, 이거 임차권 등기하고 강제 경매 아무리 넘기면 뭐하나요? 이거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이 안씨가 이렇게 경매 넘긴 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왜 이런 경매 비용까지 들이면서 돈을 좀 낭비를 했을까 싶은 생각. 물론 방법이 없었겠죠.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매를 넘길 만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거 경매 비용만 날릴 뿐이에요. 이거 아무도 낙찰 안 돼요. 입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입찰하면 어떻게 되냐?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인수당이 상당히 있습니다. 몇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 빠져나갈 방법은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하나, 두 사람 다 같이 기다렸다가 집값이 올라가서 한 3억이 됐다. 그러면 낙찰되면, 만약에 경매로 넘기면, 그때다 경매로 넘기면 배당 다 받을 수 있겠죠? 현재에서는 아무리 현실적이지 않겠죠? 그럼 뭐예요? 두 사람이 같이 협동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먼저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5월달이잖아.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당신은 이후에 들어왔잖아. 내가 1순위야. 이 대항력이 있어서는요, 1순위, 2순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배당 순위에 있어서 1순위, 2순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두 사람 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이거 아무도 입찰 안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같이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입찰을 해서 같이 반반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이 집을 팔아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뭐 그런 걸 같이 연구를 하든지, 뭐 물론 낙찰을 받고 나서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해답이 없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네요.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어차피 보증보험도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반반 나눠지는 상황인데 보증보험이 됐을 거예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물건 처음에 내가 1순위라고 해서 시세보다 훨씬 적다고 해서 안전한가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 물건 정말 이거는 끝까지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이고요. 이 두 사람 빠져나오기는 정말 힘들 수 있는, 너무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잘못이 누구예요? 이거 다 잘못. 당연히 이 소유자죠. 이 소유자가 나쁜 사람입니다. 소유자. 2017년도에 1억 8천에 거래해놓고는, 이렇게 세입자를 받아놓고는 돈 받고 어디 갔어? 어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